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조경학 내용 중에 이제 조경사 부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조경사하고 이제 그 뒤에 나와 있는 이제 식재, 시공 관리가 설계랑 이런 것들 포함을 해서 그동안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이제 잠깐 좀 검토하고 이제 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조경학은 사실 임업직 이제 7급에서는 여기에 조경 계획이 같이 포함이 돼서 조경사, 조경계획, 설계, 식재, 시공, 관리까지 해서 전체 과목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조경직에서 이제 9급에서는 조경학이 원래 조경사, 이제 계획하고 생태계 관리를 제외한 조경사, 설계, 식재, 시공, 관리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이게 영역의 구분이 좀 굉장히 모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문제는 사실 문제가 문제 내시는 이제 그 교수님에 따라서 좀 편성이 달라지니까 전반적인 내용 다 일단은 공부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좀 관심 있거나 좀 잘 알고 이제 진행하고 싶은 부분들은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부분 중에서는 이제 시공학 중요하고 식재도 중요하고 뭐 중요한 걸로 따지면 다 중요하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요즘은 문제가 좀 많이 이 부분에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시공학이나 이런 부분들 많다라고 해도 한 5개 이상은 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일단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16년부터 이제 지방직에서는 서울시만 이제 이렇게 공개가 됐었기 때문에 조경학 관련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도 보듯이 조경사, 조경계획, 설계, 식재, 시공, 관리, 조경학인데도 조경 설계에 관련된 것도 나오고 설계 그리고 계획과 관련된 거, 설계와 관련된 부분들도 문제가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식재, 시공, 관리, 조경사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국가직에서 임업직에서 출제된 문제들, 그러니까 임업직 7급도 조경직 공부하시는 분들은 풀어보시면 또 좋거든요. 그래서 조경 문제가 이제 공무원 문제가 많이 없기 때문에 임업직 7급 문제도 공개된 문제들은 이제 풀어보시는 거 권장드리고, 자, 여기서도 보면은 좀 다양하게 나오는데, 보면 이제 조경, 그 식재하고 뭐 시공이나 이런 부분들 4개, 그리고 여기서도 4개 정도, 그 다음에 3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됐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 쭉 넘어가서, 이건 자료는 다 올려드릴 테니까 2020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도에 이제 서울시 문제를 보시면은 조경사에서는 20세기 미국 모더니즘 조경가, 작가에 대한 설명, 그리고 한국 조경사에서 시대별 특징하고 작품. 그래서 우리나라 조경사 되게 중요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조경 기법이 확립된 시대가 조선시대거든요. 조선시대는 궁궐 정원, 민간 정원 다 알아두셔야 되고 세부적으로 잘 학습하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의 사가원님에 대한 거, 중국은 크게 2개로 나눠지거든요. 사가원님하고 황가원님 이렇게 나눠지는데 황제를 위한 원님하고 이제 중국의 그 민가에서 개인 정원 그래서 이제 사가원님에 관련된 것들 이런 문제 출제가 됐었고, 자, 여기서도 조경 학인대 계획과 관련된 거 대안 작성, 시각적 경관 분석, 경관 단위에 대한 용어, 그다음에 이용자 추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에서 도시공원 최소면적 기준에 관련된 거, 자, 이런 부분들 나와 있으니까 조경 계획과 설계는 엄청 중요하죠. 좀 자세하게 진짜 봐야 되고 시간 투자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조경 설계에서는 조경 설계 기준에서 조경 식재에 관련된 거랑 운동 시설 중에 이제 그 운동 공간 설계 중에 테니스장이 있거든요. 테니스장이나 이런 체육 관련 시설들은 방위나 이런 것들, 규격 같은 것들 중요하고 주변 설계도 좀 자세한 부분들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거와 관련된 내용들 나왔었고, 설계에서는 경관 분석 같은 것들 나와 있는데 경관 분석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이제 광범위하게 쓰이는 게 다니엘과 바이닝의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하고 이제 경관 단위에 대한 부분, 주차 방법에 관련된 것들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식재에서는 수목별 특징에서 수목은 이제 같은 과, 그러니까 우리가 종속, 과목, 강문, 계에서 이제 식물계에서 쭉 들어가게 되면 같은 과가 나오거든요. 같은 과별로 해당되는 수목, 특징 이런 것들 보셔야 되는데 이제 이런 참나무과 수목 중에 이제 가시나무 그리고 이제 수목의 원산지에서 우리나라 원산지에서 학명으로 시험에 출제가 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목의 이제 이런 특징들, 그러니까 수목은 식재는 볼 때 일단은 같은 과별로 세부적인 수목들 그리고 얘네들이 어디 원산지인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조경용으로 식재하기 위해서 들어온 나무들이 있거든요. 뭐 가로수를 목적으로 해서 들어왔다거나 하는 이제 나무들이 있으니까 그런 나무들 이제 그를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리고 조경 시공에서는 시공은 보면은 앞에서도 이제 기출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료 부분들이 꼭 하나씩은 나오거든요. 그 재료가 목재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석재일 수도 있고 지금에 나와 있는 콘크리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 합성 수지일 수도 있고 철 제품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경 재료는 그 재료의 어떤 이제 이런 그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학적 성질하고 화학적 성질 이런 것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재료가 가진 장단점 어떤 거가 얘는 좋은지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뭐 압축 강도가 좋고 석재도 압축 강도가 좋고 하는 특징들이 있거든요. 약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석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매장량이 풍부한 게 화강석이거든요. 화강암. 그 화강석은 어디에서 왔는지 얘는 화성암에 들어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조경 재료로 많이 쓰는 것들을 일단 중점적으로 해서 먼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이제 내용으로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고 그 다음에 축척에 따른 등고선 간격. 그래서 우리가 축척이라고 하는 게 뭐 10,000분의 1, 25,000분의 1, 지형도 같은 것들. 자, 이거는요, 우리가 계획학 같은 거 공부를 할 때 지형도 같은 것들 이제 분석을 할 때 보거든요. 자, 그러면 25,000분의 1이다. 자, 하다못해 우리가 조경 도면 그릴 때 뭐 공원 설계를 할 때 200분의 1, 300분의 1로 도면을 그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축척입니다. 그래서 척도에 들어가게 되면 축척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축척은 실제 크기를 보다 큰 거를 축소해서 그린 그림이 축척이죠. 그러면 1대 200은 200분의 1로도 표기를 하고 1대 200으로도 쓰거든요. 그 앞에 1이라는 거는 이거는 도상의 크기, 도상의 거리. 뒤에 200은 실제 거리를 나타내 주거든요. 일단 개념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훑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얘도 도상거리분의 실제 거리를 나타내준다. 자, 그럼 이게 축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많이 쓰는 지형도가 25,000분의 1의 지형도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등고선은 우리가 주곡선을 일단 기준으로 해서 주곡선, 이제 등고선 이렇게 쭉 보면 등고선이 계속 연속되잖아요. 그래서 5개마다 굵게 표시를 합니다. 그런 계곡선, 간곡선, 조곡선의 간격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거는 사실 시공만 딱 연관된 건 아니고 계획에서도 이제 축척, 설계에서도 축척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시공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도면을 일단 또 그리잖아요. 도면. 그러면 이제 아까 요거 잠깐 설명하면 200분의 1이다. 그러면 도면 내 1cm가 실제 크기가 얼마를 나타내는 겁니까? 2m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2m. 이제 알아두실 때 축척이라는 게 나오면은 우리는 축척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은 실제 크기를 다 그대로 그리지는 못하고 축소해서 그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1대 200이다, 뭐 25,000분의 1이다 이런 것들은 도면 내 1cm를 실제 도면 내 1cm가 200분의 1에서는 2m를 나타내는구나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냥 공 2개를 지워버리면 됩니다. 공 2개.
만약에 25,000분의 1이다? 그러면 도면 내 1cm는 실제 크기 몇 미터다? 250m다라는 것들을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요것만 잘 해놓으면은 우리가 축척을 가지고 면적 계산하는 것들 되게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고. 그래서 자, 요거 축척도 나중에 다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축척에 관련된 것들은 시험의 면적 계산 이런 것들도 연관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좀 알아두시는 게 좋고. 자, 그 다음에 표준 시방서 같은 경우에는 시방서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그 설계에 들어가면은 이제 도면을 그리고, 사실 도면은 그림을 그리고 그림에 못다한 내용들을 글로 써놓거든요. 그래서 글로 써놓는 게 공사시방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시방서는 우리가 도면 그리고 시방서 도면에 담기 어려운 사항 또는 일반적인 사항을 글로 이렇게 만드는데, 자, 그때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표준 시방서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표준 시방서 같은 경우에는 각종 학회에서 만듭니다. 조경은 조경학회, 그리고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학회,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거기에서 조경공사 기상 조건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자, 그 다음에 종자 분사 파종공에서는 시드 스프레이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경 관리에서는 이제 뿌리 전정에서 단근. 자, 이런 단근에 관련된 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관리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이식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조경은 공원을 새로 만들고 재창조하는 게 많으니까. 자, 그래서 이식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뿌리를 끊어주는 작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전정 작업을 하게 되는데, 전정 작업을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잔뿌리가 많이 발달이 됩니다. 잔뿌리. 그래서 잔뿌리의 발달이 좋으면, 자, 뿌리가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뿌리가 있고요. 지지의 역할.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된 잔뿌리 같은 경우에는 양분의 흡수, 그 다음에 수분의 흡수를 맡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잔뿌리가 잘 발달되도록 이제 수목의 뿌리를 끊어주면은 먼저 끊어주고 이식하면 이제 훨씬 더 이식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당근 작업과 관련된 문제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조경에서는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이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직 같은 경우 이제 보시면 이제 조경사에서는 보리빛 공투에서 르노트르의 작품이 시험에서는 뭐 조경사 중에서는 그동안 출제 빈도는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보리빛 공투에 대한 문제, 그리고 온스테드의 작품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조경 계획에서 생태자연도, 그리고 자연환경 조사 방법하고 등급 분류 기준에 관련된 규정. 자, 요것도 규정이나 규칙 이런 것들은, 지침 이런 것들은 일단 교재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계획에서 보고, 설계에서는 색채 조화론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처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저영양 개발에 관련된 이제 내용들, 그리고 건축물 녹화 설계 기준에서 옥상 녹화에 대한 부분들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조경 식재에서는 이제 가을철 붉은 열매가 열리는 이제 수종에서 학명으로 출제가 됐었고요. 식재는 이제 학명으로 일단은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긴 할 건데, 이제 그렇게 일단 문제는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공에서는 아까 재료가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목재. 자, 그 다음에 토양에서의 수분 함량, 인공토양. 자, 그냥 토양하고 인공토양하고는 차이가 크거든요. 그냥 토양은 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공토양은 이런 흙을 이제 높은 온도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뻥튀기 하듯이 튀겨내기 때문에, 이게 높은 온도에서 소성하기 때문에 흡수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다공성 가지고 있고 하는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옥상 녹화 같은데 이제 쓰는 재료들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비탈면에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표준 시방서에서 조경공사 일반 사항들, 그리고 도로의 표고 산정하는, 이건 계산 문제였고요. 자, 그리고 조경 관리에서는 조경 관리의 수립 절차나 수목의 필수 원소, 이거는 뭐 모든 이런 식물의 필수 원소,
그래서 다량 원소, 미량 원소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나왔었고요. 그리고 배나무와 향나무, 그러니까 이것도 조경 관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병해라는 게 나오고요, 충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조경 수목의 병해 중에 이런 중간 기주, 그러니까 기주를 교대하는 이런 담자균류가 있거든요. 녹병균 종류. 그래서 배나무와 향나무에 대한 문제들 출제가 됐었고, 콘크리트 옹벽에 보수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 균열에 따른 손상의 성질 등이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태계 관리에서는 생태계 복원을 할 때 우리가 항상 역점에 두셔야 되는 거는 복원이다라고 했죠. 도시에서는. 그래서 훼손된 생태계를 어떻게 복원하냐? 없는 생태계를 만들어주냐. 그래서 비오톱 조성이나 복원이 중요하다고 했고, 여기에서 어떤 이제 목표종, 그래서 목표종이 있는데 그런 목표종을 이제 그 용어나 이런 걸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나왔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임업직에서 출제된 건데, 이거는 조경사에서 보면 서양 광장이 그리스 시대 때 아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포럼, 그 다음에 피아자, 그 다음에 피아자, 이탈리아의 피아자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의 스퀘어, 이런 식으로 발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양 광장의 발달, 그리고 시험에 아주 빈출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별서 중에 소세원이고, 그리고 계획도 엄청 이제 보면은 많이, 여기서는 임업직에서도 7급에서는 주된 내용이 여기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보면 조경 계획 과정이나 설계 과정, 그리고 세티리에 관련된 개념으로 이 도시라는 공간이 도시 설계만 잘해도 범죄 예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에서 설계 기법에 관련된 거, 그리고 경관평가 방법하고 연구자, 그 다음에 주요 내용들, 자, 그 다음에 법규에 대한 것들, 이제 도시공업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다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식재에서는 인공지반 식재 설계를 할 때, 그리고 소나무 소개, 자, 우리가 아까 종속, 과목, 강문계라고 했잖아요. 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과 아래 속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소나무가 피너스 속이거든요. 피너스 덴시플로라 있잖아요. 그래서 소나무 속의 잎의 형태에 대한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고, 그러면 소나무는 잎이 이렇게 2개씩 달리는 것들이거든요. 이엽송에 해당되는 수종들이고, 자, 우리가 조경수로 엄청 많이 심는 게 소나무입니다. 그러면 소나무에 대한 것들은 다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소나무에 대한 학명, 그리고 얘가 잘 걸리는 병,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학습하신 다음에 한 번은 쭉 훑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수목 중에서는 우리가 수목을 조경수로 심는 목적 중에 하나가 얘 실록을 보기 위해서, 이제 봄에 잎을 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꽃을 보기 위해서. 그러면 꽃도 노란색으로 피는 거, 흰색으로 피는 거, 빨간색으로 피는 거 다 다르겠죠. 꽃이 피면 열매가 열리잖아요. 열매의 색. 자, 그리고 이게 또 지게 되면 단풍이 들죠. 단풍이 노란색인 거, 붉은색인 거. 다 이런 것들은 시험에 출제가 되는 문제들이니까 직지에서는 이런 것들이 문제에 나왔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또 깔고 가야 되는 거는 식재에서는 과별 해당되는 수종, 학명으로 출제가 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이제 다 출제가 됐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시공에서는 임시 가설 공사에 대한 문제하고, 자, 그리고 시험에 잘 출제됐던 부분들이, 자, 도면 설계. 우리가 도면을 설계하잖아요. 계획을 하고 실제 도면을 그리고, 도면하고 같이 들어가는 게 시방서, 공사 시방서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두 개가 좀 내용이 다른 경우 어떤 거를 먼저 적용을 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엄청 잘 나와서 원래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들이고, 자, 공사비 산정하는 방법에서 공사비 구성 요소.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거는 원가 계산에 의한 공사비 산정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제노경, 제로비, 노무비, 경비. 자, 여기에다가 일반 관리비, 이윤 합쳐서 총공사비를 내게 되는데, 이제 이런 과정을 알고 있는지, 재료비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노무비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 보셔야 되고,
그리고 조경 포장에 관련된 거, 그리고 돌 재료의 구분. 자, 조경 관리에서는 우리가 조경 수목 식재하고 나서는 날씨가 너무 더울 때 고온에 의한 피해, 날씨가 너무 추울 때 저온에 의한 피해가 생기는데, 그런 피해들이 어떤 증상을 나타내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병해충 관리, 그 다음에 해충 중에서 가해습성. 자, 우리가 곤충 중에서요, 조경수목에 피해를 주면 해충에 들어가거든요. 이제 가해습성이 얘가 나뭇잎을 이렇게 갉아먹는지, 아니면은 나무에다가 빨대 꽂고 뭔가 흡수해서 먹는지. 그래서 흡집성,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엽성, 그 다음에 천공성, 뭐 그 다음에 뿌리, 이제 혹 같은 것, 그러니까 뿌리 혹이 아니라 그 벌레 혹 같은 것들이 생기게 하는 병,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가해 습성에 따른 해충의 분류, 그리고 계절별 전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경 관리에 들어가는 이제 내용들이었는데,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출제됐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21년에 출제된 문제들 보시면은 좀 조경 관련 좀 문헌까지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대동사강하고 삼국유사의 조경 관련 뭐 이런 식재에 관련된 수목이나 이런 부분들도 나오고 하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정자도요, 우리나라에 보면 창덕궁은 후원이 국보급 후원이고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도 등록된 후원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어떤 독특한 특성을 잘 담고 있는 정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정자의 모양은 공간마다 다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런 부채꼴 모양의 정자를 가진 곳, 그래서 이 부채꼴 모양의 정자가 창덕궁 후원에도, 관람정에도 있고요, 중국에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 이제 정자의 모양도 잘 봐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각 나라의 정원 양식하고 이제 그 나라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빌라는, 이게 우리가 빌라 하면 그냥 건물과 정원의 복합체를 말하거든요. 건물과 정원의 복합체. 자, 이거는 고대 로마 시대부터 이탈리아는 기후나 이제 기후 때문에 또는 지형 때문에 빌라라는 게 발달이 되게 되고, 빌라는 원래 집은 있고 제2의 주거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2의 주거지. 그러니까 여름용 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것 중에 이제 이런 에스테 정원에 대한 부분, 이거는 에스테 정원은 16세기 때 이탈리아의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조경사를 볼 때는 그 정원의 양식, 이런 양식이 유행했던 나라, 그리고 대표적인 작품, 이런 순으로 이제 좀 눈을 움직여서 이제 익혀두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조경 계획과 설계에 관련된 문제들은 국계법의 기반시설에 관련된 거, 자, 그리고 용도 지역 지구계획 단위, 그 다음에 자연공원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그리고 자연환경보전법, 환경영향평가법,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자, 식재에서는 여름철 개화수종, 녹화식물, 자, 그리고 조경 시공에서는 시방서 중에, 시방서 엄청 잘 나오죠. 지금 보시면 아까 표준 시방서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시방서 상에 물론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런 전문 시방서, 그 다음에 공사 시방서, 이런 것들 다 외워두셔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시방서에 관련된 거, 그리고 조경공사 표준 시방서의 표면 배수 기울기 같은 것들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조경 관리에서는 잔디에서 생기는 병 중에 녹병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 녹병에 대한 문제, 그리고 생태계 관리에서는 주연부 효과. 주연부라는 거는 가장자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가장자리요. 그래서 이게 숲이 이렇게 있는데, 숲 여기 끝 엣지 부분, 여기를 가장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가장자리 부분들이 안쪽보다는 더 종이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설계를 할 때 아까 연못 같은 거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뭐 수생식물 같은 거 설명을 할 때 요 가장자리, 요 가장자리가 내부보다는 종이 더 다양하게 출현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주연부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에코톤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같은 공간을 가지고 용어를 굉장히 다양하게 쓰는데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가 나오면은 아 이거에 대한 설명이구나라는 것들을 알아두셔야 되겠고, 자 그다음에 비오톱 공간. 자 비오톱 공간 계획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출제가 됐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1년도에 출제된 문제를 보시면은 국가직에서 조경사에서는 보면은 이게 구급 문제는 사실 계획도 있고 설계도 들어가 있고 한데도 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범위를 따로 두지 말고 다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계획이나 설계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보면 출제가 조경학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조경사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그 적지 선정에 해당이 되는 게 풍수지리입니다. 풍수지리에서 풍수지리에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비보거든요. 비보에서 그거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공간을 서양에서는 방형의 공간을 많이 쓰거든요. 네모난 공간. 그 공간에다가 원로를 이렇게 만들어서 공간을 4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4분원이 된 이제 구성으로서 만들어진 정원. 그리고 우리나라 서원이 세계 이제 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서원이 등재가 됐거든요. 아까 창덕궁의 후원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다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서원도 몇 번 나왔었거든요, 시험 문제. 자, 그리고 식재에서는 단풍의 색, 그 다음에 흉고직경 기준으로 한 높이 적용하는 거, 층층나무과 수종, 그 다음에 시공에서는 공정표의 종류. 자, 이 공정표의 종류도요, 빈출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막대기 모양으로 그리는 횡성식 공정표라는 게 있고, 그물망 형태로 짜는 네트워크 공정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 기성고 곡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입찰하는 방법, 자, 공사관리의 3대 요소, 일반적인 내용들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물 오염, 그러니까 수질 오염 할 때 물리적인 처리 방법. 자, 수질 오염이 발생이 되면 우리는 보는 게 시공에서는 연못이나 이런 분수 같은 시설들이거든요. 거기에서 오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물리적인 처리 방법, 화학적 처리 방법. 화학적 처리 방법은 당연히 약품이겠고, 물리적 처리 방법은 그물망으로 오염물질 떠내거나 공기 불어넣어서 떠오르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구분하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생물을 이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생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그 미생물 같은 거 이용을 하는 방법, 넓은 공간에서 쓰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석축 시공 방법, 그리고 등고선의 정지 설계도 작성 원칙에 대한 부분들. 자, 등고선에 대한 부분들도 전반적인 내용부터 세부적으로 절토, 성토 같은 것들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도 나오니까 같이 한번 보실 거고, 자, 관리에서는 전정에 관련된 거 많이 나오죠. 그리고 병해충의 종류와 특성, 피해 증상, 그리고 조경수에 비료 주는 방법, 그래서 시비 방법. 잔디가 표면이 딱딱해지면 물이나 수분의 흡수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멍을 뚫어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코어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어링을 대한 문제들 출제가 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생태계 관리에서는 경관 생태학이, 이거는 엄청 예문으로도 잘 나오고 조경에서는 뭐 할 때 이제 업무 같은 거 하시거나 할 때도 경관 생태학적 입장이다라고 나오면 패치 코리더 매트릭스에서부터 경관의 구조 기능 변화는 그냥 이거는 그냥 상식 차원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경관 생태학적 측면에서 쓰는 용어들, 그리고 개체군의 생활사, 그다음에 조류 서식처 공간의 조성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서식처를 조성하는 거, 그리고 이제 복원하는 거, 이런 것들은 꼭 보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중점으로 해서 여러분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1년도 이제 국가직에서 그 임업직을 보시면은 조경사에서 별서정원, 전통정원에서는 점경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점적인 경관이다, 첨경물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첨가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로 붙이면 되고, 괴석 같은 거 있잖아요. 이상하게 생긴 모양의 돌, 그리고 이제 그런 그 뭐 굴뚝에 굴뚝 같은 것들, 장식 같은 것들 하는 것들, 그런 것들 다 여기에 들어가고, 아무튼 그런 것들이 첨경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조경 계획에서는 이제 관리 지역에 관련된 것들, 이런 녹지 활용 계약이나 경관 사업 대상, 용도 지구, 그다음에 이제 조경 기준에서 대지하는 식지 기준, 라드번 계획, 생태 면적률의 가중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앞 시간에 라드번 계획 같은 것들 했잖아요. 그러면 라드번 계획이 뭔지 쭉 떠오르는 것들 머릿속에 남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 나중에 쭉 보셨을 때, 아, 녹지 활용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였다라는 것들이 딱 떠오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학습을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제 용어나 이런 것들, 내용들, 출제된 것들은 나중에 한 번씩 보시면서 꼭 상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조경 설계에서는 교목류의 규격에 관련된 문제, 자, 그리고 설계 기준에 보면은, 자, 우리가 일반적인 환경부에서 하는 LID 이런 설계뿐만이 아니라 조경 설계 기준에도 자연 친화형 빗물 처리 시설에 관련된 것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레인가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레인가든이 조경 설계 기준에도 있고 LID 설계 여기에도 들어가 있는데 용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같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런 그 설계에 보시면 미학이라는 게 들어간다라고 했죠. 이 미학 중에 형식미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형식미학. 그래서 형식미학에 보면은 이제 도형 조직의 원리, 형태를 어떻게 인지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도형 조직의 원리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 자, 그리고 경관 중에 산림경관을 이렇게 분류한다라고 해서 들어보셨을 건데, 파노라믹한 경관, 정경관, 지형경관, 위호경관, 초점경관, 이런 경관들이 있는데, 자, 그거를 분류한 리튼의 산림경관의 유형. 자, 그리고 식재에서는 취목, 그러니까 이거는 영양번식의 방법이죠. 그래서 취목에 대한 부분들. 자, 그리고 뿌리 돌림 방법. 아까 단근이라고 했잖아요. 단근을 다른 말로는 뿌리 돌림하는 거. 그리고 나구송, 그 다음에 원추화서에 대한 문제. 조경 시공에서는 재료에서는 수밀 콘크리트, 그리고 재료의 역학적 성질에 관련된 용어. 그리고 이제 표준 시방서에 보면은 조경 구조물의 시공 기준, 철강제 시설, 그 다음에 조경 공사 식재품에 대한 부분들, 이거는 품샘에 관련된 내용들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경 관리에서 이제 다량원소, 이제 이런 시비를 할 때 다량원소, 미량원소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했고요. 자, 잔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는 잔디, 여러분들 공원의 잔디, 겨울철 되면 잔디밭이 푸른색이 없어졌다가 봄철 되면 푸른색이 나오죠. 네, 그러면 얘도 그 낙엽수랑 마찬가지로 봄에만 잎을 볼 수가 있고, 가을서부터 잎이 졌다가 겨울에는 져 있다가 이제 봄에 다시 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잔디가 들잔디. 들잔디가 한국잔디입니다. 한국잔디. 근데 골프장 같은 데 가면은, 골프장이 항상 보면은 잎이 엄청 푸르거든요. 잔디가 항상 있고, 그런 것들은 한지형 잔디. 그러니까 잔디의 종류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공원에 주로 식재하는 잔디는 들잔디이고요. 골프장 같은데 이제 항상 잔디가 있어야 되는 곳, 이런 곳들은 한지형 잔디, 또는 경사면 같은 데 있잖아요. 비탈면 같은 데도 한지형 잔디를 씁니다. 그래서 얘는 주로 파종이라는 걸 하고요. 씨 뿌리고, 들잔디는 파종이 잘 안 되거든요. 얘는 난지형 잔디라 파종보다는 이렇게 떼짱으로, 그래서 떼짱 30x30으로 잔디밭을 만들 때 갖다가 이렇게 붙이는 것을 보셨을 건데요. 잔디밭.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이제 붙이게 되는데, 그런 잔디를 구분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 한지형 잔디 따로 외우셔야 되고, 그리고 일단 큰 틀로 잔디 종류 구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관리할 때 보면 아까 시비도 했지만 멀칭도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멀칭이라는 거는 이렇게 수목이나 이제 식재 표면 같은 경우를 덮어주는 거. 우리가 그거 봤죠. 비닐로 이렇게 작물 같은 거 덮어주는 것처럼 조경에서는 그 톱밥이나 나뭇잎 또는 이제 그 바크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주게 되는데, 덮어주면 일단 뭐가 좋냐면 토양의 수분이 유지되겠죠. 수분 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얘네가 이제 잡초 같은 것들이 발생이 덜 하거든요. 그래서 멀칭에 관련된 거, 토양 수분, 잡초 발생 덜하고, 그 다음에 겨울철에 보온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출제가 됐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출제된 조경학 문제를 보시면은, 올해는 이제 지방직은 공개가 되고 조경학이 조경 계획 및 생태계 관리는 공개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국가직 공개된 조경학 문제는 잠시 보시면, 조경사에서 산문 3조가 있는데 공거래,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 그리고 조선시대 조경을 종합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서원 조경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조경 관련 법규와 지침 보시면은 특히 이런 야생동물 보호 관리에 관련된 거, 멸종위기 야생동물 이런 것들은 좀 지역적인 문제, 이거 그냥 좀 틀릴 수 있는 문제거든요. 동물을 모르면 틀릴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이런 문제들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있습니다. 아까 도시자연공원은 어디에 있다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도시 외 지역인데 앞에 도시자가 붙었죠. 그러면은 도시 안에도 자연공원이 있거든요. 자연공원. 서울에 보면 남산 같은 게 도시자연공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 안에 이런 이런 생태적인으로 우수한 이런 그 공간에 그 생태적으로 우수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게 되는데, 그거는 개발 제한 구역처럼 구역이라는 명칭이 붙거든요. 그래서 도시자연공원이라고 안 부르고요.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불러야 됩니다. 개발 제한 구역, 수자원 보호 구역 이런 것들처럼. 그래서 조금 더 좀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되는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거에 관련된 도시공원 대장의 작성 기준. 이것도 지역적인 거. 또 좀 그냥 틀리라고 낸 문제인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조경 설계 기준상 잔디의 종류하고 여기에 떼짱 두께 같은 것들, 이것도 좀 어려운데, 우리가 보통 잔디 두께가 보통 아까 30 x 30에 두께는 한 3cm 정도가 평대 기준한 두께거든요. 그래서 그 두께 같은 것들을 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은 이제 풀 수는 있지만, 아무튼 설계 기준상 나눠져 있으니까 좀 암기가 돼야 되는 것들. 자, 요거는 조금 어려웠던 문제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식자에서는 조경 수목이 어떤 꽃이 열리고 열매가 열리는지 이런 것들, 색깔 같은 것들, 그리고 조경 시공에서는 항상 재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석재에서 화강암, 이건 화강암 엄청 빈출되는 내용이고요. 빈출 주제라고 보시면 되고, 자, 측량에서 평판 측량 같은 거. 자, 요즘은 평판 측량 이런 거 많이 하진 않지만 조경에서는 다 알아야 됩니다. 수준 측량, 평판 측량, 자세하게는 몰라도 대략적인 것들. 그 다음에 등고선도 매일 나오는 것들. 등고선의 종류와 특징, 공사 시방서에 대한 것들. 자, 뭐 강조한 것들 항상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경사도 계산하는 거. 경사도는 수평거리분의 수직거리 곱하기 100. 자, 이거를 가지고 경사도를 계산하라고 한다든지, 경사와 수평거리를 주고 높이 계산을 하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조경 수목은 대부분 이식 공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식하고 시공하는 과정에 대한 문제들 출제가 됐으니까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조경 관리에서는 해충, 천공성, 그 다음에 관수할 때 우리가 많이 보는 관수는 스프링클러 같은 것들로 관수하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건데요.
이제 점적식이라고 그래서 물방울 관계법, 방울방울로 즉 낮은 수압으로 서서히 관수하는 점적식 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되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부정화를 발생하게 하는 이제 저가에 대한 문제. 자, 그 다음에 조경 생태계 관리에서는 자, 도서생물 지리설. 자, 시험에서는요, 도서가 섬을 뜻하거든요. 섬생물 지리설에 관련된 녹지의 배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원래는 자연 공간인데 도시가 이렇게 이제 들어서게 되면은 도시라는 공간 때문에 주변 지역이 거의 황폐화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여기가 도시가 일종의 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도시 안에 어떤 생물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주변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기에 숲이 있어야 되거든요. 숲에서 여기에 종이 공급이 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건 이렇게 봐도 되고, 자, 여기 숲, 또는 이거를 다르게 보면은 여기가 육지, 여기가 섬. 하나의 무인도가 있으면 무인도에 어떤 종이 살기 위해서는 육지에서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으로 보면은 이게 도서생물 지리설에 관련된 기반을 알고, 이 도서생물 지리설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지, 얘와 도시의 어떤 환경이 유사하기 때문에 녹지 배치를 어떻게 해야지 더 유리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문제가 빈출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 수생식물 또 나왔죠. 수생식물. 아까 부엽, 부수, 침수, 그 다음에 이제 정수식물 이런 것들 속하는 거. 이거는 무조건 깡그리. 이건 다 외워야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조금 애매한 것들도 나오긴 하는데, 요즘에 애매한 것들은 문제의 제기 같은 것들 하면 피곤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안 냅니다. 그러니까 좀 애매한 것들은 제외하고 확연하게 구별되는 것들만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생태계 천위 과정하고 생태환경 조사 방법에서 조류 조사 방법. 자, 그래서 생태환경 조사 같은 것들도 할 때도 곤충 조사 방법, 그 다음에 조류 조사 방법, 그 다음에 파충류, 얘네들 조사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세부적으로 책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봐야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출제됐던 지방직 문제 보시면은 조경사에서는 서양 조경 양식하고 국가 그리고 정원 사례, 아까 서양 조경사 쭉 보시면 어떤 양식이 몇 세기 유행을 했고, 자, 정원의 대표적인 작품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 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게 나왔었고, 별서 중에서는 소세원 많이 나왔었는데, 그 부용동 정원하고 서석지 이런 것들도 이제 다뤄보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석지에 관련된 문제. 자, 그리고 계획 설계에 관련된 문제가 또 이렇게나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정원이 재작년에 20년 겨울인가에 막 바뀌었거든요. 좀 더 세분화되고 이제 이걸 디테일하게 막 나눠서 법이 이렇게 바뀌어서 이제 올해도 날 것 같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바뀐 것들은 바로 다음에는 많이 나진 않지만 그래도 알고 있고, 보통 보면 좀 지나야지 일반화 되잖아요. 이제 공포되고 좀 있어야지 이게 실용화 되니까. 그래서 그 정원에 관련된 것도 중요하니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숲도 중요합니다. 도시숲. 산림에서 또 많이 하는 게 도시숲이거든요. 공원하고 차이점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게 엄청 문제가 또 많았었지만 도시숲에 관련된 법이 제정이 되고 지금 진행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23년에 출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조경 설계 기준상 이런 객토량의 산정 기준이나 생태자연도 작성 기침 이런 것들 요거는 생태자연도는 항상 나오는 부분들, 그다음에 생태계 교란 생물 같은 것들 지정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 중에서 식물 종류는 알아두시는 게 좋고, 식물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생태 면적률에 관련된 거 적용 지침, 이것도 빈출되는 내용 엄청 잘 나오는 거. 자, 그리고 경관 생태학의 내용
맥하그의 도면 결합법, 생태적 결정론, 엔트로피 이게 전부 다 이 생태계와 관련된 계획들이거든요. 우리가 전 시간에 맥하그의 맥하그는 생태학이라는 거 이런 관점에서 조경 계획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알면 풀 수 있는 거. 그리고 엔트로피라는 게 손실 에너지를 말하거든요. 손실 에너지. 자, 그러면 이게 조경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라는 거죠. 그러면 조경 계획을 할 때, 자, 우리가 조경 계획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은 에너지 덜 쓰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공사 같은 거 할 때 절성토 많이 하지 않고 경사지면 계단식으로 쓰는 게 좋죠. 왜냐하면 여기서 깎이는 거 여기서 갖다가 덮고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절성토 같은 거 계획을 하거나 자, 포장 같은 거 많이 두게 되면 열 엄청 받아서 엄청 뜨거워지죠. 그럼 에어컨 막 돌려야 되고 도시가 더워지잖아요. 수목 같은 거 심으면 훨씬 더 시원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큰 차원에서의 손실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실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이 사실 조경 계획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식재에서 보면은 벽면 녹화할 때, 벽면 녹화. 자, 할 때 덩굴성 식물 같은 것들 쓰거든요. 그래서 상로 화력 망경목에 대한 부분들 하고, 자, 토양수. 자, 왜냐면 우리가 토양은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토양, 식물에 최적화된 토양이 삼상 구조가 고상액상 기상이 토양, 그다음에 수분, 공기거든요. 토목에서 쓰는 토양 구조는 틀리죠. 여기서는 만약에 문제에서 토목에서 쓰는 이런 시공에서 쓰는 토양에 관련해서 나왔다면 다른 차원에서 보셔야 되는데 식물에 관련된 토양 수분이 나오면은 이제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수분은 이런 모세관수, 모관수이고 그리고 식물의 토양이 50% 그리고 수분이 25% 공기가 25%가 돼야지 이게 이상적인 토양의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토양 수분에 관련되는 것들 토양 수분도 4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것도 이제 다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조경 시공에서 보면은 콘크리트에 호나제 플라이애쉬가 나오거든요. 자, 콘크리트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자, 혼화제라는 게 있고요. 혼화제. 자, 아이가 있고요. 아이. 어이가 있습니다. 혼화제. 어이, 제. 그냥 똑같이 발음 나는 건 같지만 이런 뒤에 있는 재료를 구분하거든요. 감수제 이런 것들. 응결경화 촉진제 이런 것들은 혼화제에 들어가고 양이 얼마만큼 이제 들어가냐에 따라서 얘는 양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거, 얘는 적게 들어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플라이애쉬에 대한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구분하려면 좀 자세하게 아셔야 됩니다. 콘크리트는. 그리고 재료의 성질 중에 역학적 성질의 탄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일일의 실 작업량 산출하는 문제, 그 다음에 구조물의 하중에 관련된 거. 자, 하중은 뭐 고정하중, 이동하중, 뭐 이런 것서부터 분포하중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알고 있는지 일반적인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출제가 됐었고 조경공사에서 재료의 할증률 보통 수목이 잔디가 10%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재료의 할증이라는 거 뭐냐면 우리가 설계를 하잖아요. 설계. 도면에다가 이제 수목을 이렇게 식재하잖아요. 식재하기 위해서 도면을 이렇게 넣죠. 설계를 해서 얘가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면 5주 느티나무 규격은 H가 뭐 3.5에 뭐 R이 10짜리를 갖다가 심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일단은 도면을 어떻게 표기하는지 표기해서 읽는 거 이런 것들 다 아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데 지금 5주라는 거는 뭡니까? 도면에 표기한 수량이죠. 이거를 정미량이라고 합니다. 정미량. 정미량이라는 용어는 꼭 필요한 양만큼이 정미량이고 재료를 수급해 올 때는 여기에 몇 프로? 10%의 할증을 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5주가 아니라 10%의 할증이니까
본 수량의 10%가 합치니까 원래 이게 그러니까 기본에 0.1이 들어간다라는 거거든요. 10%의 할증은 그럼 곱해지는 거는 1.1이 되니까 5.5주가 되는 거죠. 아니 나무가 한 주면 하나지 5.5주는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이 할증에서는요. 재료의 할증, 그러니까 수량의 할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량에 할증을 붙여서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할증을 붙인 양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 뭐 일반적인 내용으로 나왔었는데 이제 할증에 대한 것들 개념상 좀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리고 조경 관리에서 잔디 중에서 벤트그라스라는 게 있는데요. 벤트그라스가 정말 관리가 어려운 잔디거든요. 그러니까 잔디 관리만 하신 분들 중에서 벤트그라스만 잘 관리해도 모든 잔디는 다 섭렵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어려운 관리가 어려운 잔디. 그러니까 병해충도 많이 걸리고 좀 까다로운 잔디거든요. 근데 이 잔디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골프장에 그린에 많이 들어갑니다. 골프장 그린용. 엄청 보면은 골프장의 그린에 생명이 그 잔디거든요. 아주 치밀하고 그렇게 깔린 잔디. 그래서 그 잔디에 대한 문제들. 그다음에 식물병 중에서는요. 바이러스에 의한 거, 박테리아에 의한 거, 그다음에 이제 이런 파이토플라즘에 의한 병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세균성 병, 그래서 박테리아에 의한 병 이런 것들 문제에 났었고, 그다음에 좀 더 이제 좀 그 지역적인 것들로 잡초 있잖아요. 잡초. 근데 일반적인 잡초는 햇빛을 받으면 잘 나오거든요. 모든 게 식물이 다 그렇죠. 그래서 광발화 잡초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발화 잡초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암발화, 광발화 이런 것들 이제 구분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기서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그다음에 콘크리트 시설물의 보수 방법, 그래서 연약부 보수 방법들이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이제 교재 보시면서 쭉 진행을 할 건데요.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전반적인 내용은 이렇고, 그리고 수업의 진행은 이제 오늘서부터는 조경사부터 진행을 할 거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뒤에 조경사 부분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